안녕하십니까.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 선생입니다. 자, 2025 대비 합격 커리큘럼 한국사 이제는 서익환이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2025년 합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한국사는요. 기존 3개년 이전과 그 다음에 3개년 이후가 약간 달라지는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 3개년 이전에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쉬웠지만 2024년 6월 달에 실시된 지방직 한국사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약간의 유행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쉽게 되면 계속 쉬워지고요. 어느 순간 그 단락이 끊기게 되면서 다시 어려워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게 시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의껏 합격 커리큘럼을 짜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합격 커리큘럼 보면서 2025년 공무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볼 거는요. 공무원 한국사의 출제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단원별 출제 비중. 이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평균치를 낸 거예요. 그래서 2024년 6월 달에 실시된 지방직까지 다 반영한 그 숫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근현대사 이렇게 편성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쪽은 볼 필요 없어요. 고대사부터 조선사까지 여기를 우리가 전근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근현대사의 비중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총 우리 한국사가 20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국가직에서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왔다? 7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지방직에서 보세요. 지방직에서는 지금 8문제 그 이상이 또 출제가 되기도 했다는 것. 이거는 대략적인 평균치이기 때문에 8로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소수점으로 들어간다면 8.23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 방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총 1, 2, 3,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원에서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원부터는 근현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근현대사는 언제부터를 우리가 명칭을 하는가, 분류를 하는가? 흥선대원군의 집권기 시기부터를 근현대사 파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교과서에서도 전근대사는 축소가 되었고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반영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를 우리가 잘 잡는 어떤 공부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수험생들이 계속 물어봐요. 아, 선생님, 근현대사가 너무 어려워요. 전근대사보다 근현대사가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 이제 공무원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그 강의 들으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엔 어때요? 엄청 의욕이 넘치죠. 그러면서 전근대사는 잘해. 그러다가 슬슬 그 의욕이란 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근현대사는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세요.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3개년 이전, 4, 5, 6개년 그 전으로 넘어가면 근현대사 파트는요 한 6문제가 평균이었어요. 지금 2문제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근현대사 비중이 늘어났는데 요거를 근현대사 어려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 문제수가 많아지면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문제수가 적을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현대사 파트는 오히려 전근대사보다 더 쉽기 때문에 저만 잘 따라오시면 근현대사 모두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요. 여러분들 하나예요.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허나 걱정하지 말자.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난이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합격권 점수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안이 되겠습니다. 가안인데요. 제가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본 건데 보세요. 추세만 보시면 돼요. 3개년입니다. 2022년, 23년, 24년. 자, 여러분들 어쨌든 모든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난이도를 빼고서라도. 자, 그런데 2022년 국가직 지방직 보시고요. 23년 보시면 상당히 난이도가 쉬웠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세요. 2023년 95점 정도를 맞아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타 과목을 보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많이 가지실 겁니다. 예, 공무원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나 영어를 좀 못해.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그쪽 얘기를 할게요. 영어를 좀 못해. 그러면 제일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한국사에서 그 점수를 메꿔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안 되죠. 왜? 이게 합격권이에요. 95점이. 그래서 한국사로 예전에는 다른 과목, 내가 약한 과목을 보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2024년 실시된 국가직과 지방직을 보면요. 국가직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보다는 약간 어려웠어요. 그래서 90점 수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2024년 6월 달에 실시된 지방직. 네, 한 17문제는 쉬웠어요. 아주 쉬웠습니다. 기존의 요 2023년처럼. 그런데 3문제 정도가 상당히 까다로웠다라는 것.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요. 우리가 약간 어려운 한국사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요 점수대에 맞춰서 이 난이도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한국사 합격권 점수대를 살펴봤는데 자, 어떻게 되고 있다?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합격권 점수대가 낮아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저는 여기에 맞춰서 요 난이도에 맞춰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거는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1년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큰 틀이에요. 큰 틀. 정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선택 수강이 되겠습니다. 일명 특강이라고 명칭을 붙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이건 제 에듀윌 공무원 홈페이지 교수 사이트에 있는 제 자체 무료 특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자, 기본 베이스예요. 이거는 큰 틀이니까 정규 과정에서는요. 개념, 그 다음에 문풀, 파이널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개념은 우리 정규 과정에서 기본과 심화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인 경우는요. 대부분이 기본 심화를 한 통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기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근대사를 강의하고요. 심화에서는 근현대사를 강의한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이 가고 그 다음에 문풀도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 다음 챕터에서 보겠지만 단원별 문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풀 2개, 그 다음에 요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형 모의고사를 의미하죠. 동형 모의고사는 뭐냐?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항들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이슈들을 가미해서 재편성하는 이런 모의고사를 동형 모의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파이널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2파트로 나뉘어서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된다는 것. 그래서 큰 틀은 개념, 기본, 심화, 한국사인 경우는 전근대사, 근현대사, 그 다음에 단원별,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파이널은 국가직과 지방직 모의고사 형식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요 특강이 되겠습니다. 이 특강에서는 제 자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스피드 특강이 있다. 이 스피드 특강은요 제 필기 노트가 있죠. 유명합니다. 제 필기 노트를 가지고 압축해서 특강을 구성해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챕터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사료나 연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했어요. 은근히 사료를 공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엄청 많거든. 그런데 그 엄청 많은 사료들 중에서 뭐 하나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우리가 그 자체만을 그 나올 수 있는 사료, 사이드에 있는 사료를 공부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기피를 하지만 2024년 6월 달에 지방직에서 약간 어려운 사료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같이 연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인데요. 이거는 제 특강 파이널인데 나나것것 이건 줄임말이에요. 나온 것, 나올 것.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3개념 빈출 주제를 가지고 테마로 우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요. 베푸는 문제풀이 특강이 있는데 이게 뭐냐? 배운 것을 푸는 문풀 특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듣고 요걸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 이거는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음 챕터에서 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정리, 무장투쟁사, 그 다음에 현대사 특강 요 정도로 보따리를 준비해 놨다라는 것.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복잡하지만요 별거 없어요. 자,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처음 한국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제 개강되기 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게 뭐냐? 제 교수 홈페이지 사이트 내에 있는 무료 특강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한국사 기초 특강인데 아주 잘 구성되어 있으니 이걸로 기초 베이스를 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개강이 되면 개념부터 들어가겠죠. 앞서 얘기했지만 이 개념은 기본과 심화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에듀윌 공무원 커리큘럼상. 그런데 저는 전근대사를 어디서 하고 기본 파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심화에서는 근현대사를 다루게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교재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단권화를 중시해요. 단권화는 진짜 책 하나 가지고 이것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사는 암기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수험생들이 얘기하죠. 아, 선생님 저는 암기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암기가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분량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막 엄청난 양의 어떤 개념들을요 암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필기 노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하나 더 덧붙일 게 있는데 이번에 기획한 거예요. 개념 강의에서 이런 개념 강의에서 매 시간 혹은 뭐 2시간 정도마다 제가 이제 스토리 노트라고 있습니다. 교재 소개는 나중에 하겠지만 스토리 노트에 나온 그 빈칸이라든지 그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점검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필수가 될 거예요. 필기노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진행하고요. 전근대사, 근현대사,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선택사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 복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 OX 노트가 있어요. 일명 고X 노트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복습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X 노트는요 OX란 말이에요. 기출 지문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OX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요 필기 노트를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의 보완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기 노트는 일반 기본서보다 기본서랑 순서가 달라요. 개념의 배치 순서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제가 짝꿍으로 만든 게 요 고엑스 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엑스 노트는 필기 노트와 순서가 일치한다는 것 바로바로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개념 적용 복습 강의에는 고엑스 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소개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개념이 끝나면 문풀 과정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기출 문제풀이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 단원별 문제풀이는요 이런 식이에요. 선사시대 문제만 모아놓고 그 다음에 고대사 문제 모아놓고 이렇게 분류사 중심이에요. 반면에 요 기출문제 풀이는요 이런 식의 내용인데 2024년 6월 지방직 20문제 2024년 뭐 국가직
20문제 이런 식으로 시행처별로 구성된 문제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가 이후에 들어갈 텐데 이거는 우리 에듀윌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마지막 국가직 지방직을 준비하기 위한 동형 모의고사가 된다는 것. 기타 특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근대사에서 혹은 근현대사에서 필기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단권화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의 수가 기본 플러스 심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행을 바라면 그거는 결국 뽀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해시키다 보니 이제 기본 심화하면은 강의 수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한 4분의 1 정도로 3분의 1 정도로 압축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필기노트 특강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재시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시생 친구들은요. 이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고 다시 상기시키는데 요 스피드 필기노트 특강 기존의 개념 3분의 1 축소 요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은 회독이 필요한 친구들. 왜? 요쪽은 어쨌든 강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요쪽에서 한 35강 정도에서 끝날 거란 말이에요. 30강에서 35강.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재시생이라든지 회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알고 보면 제가 재시생들 입장에서는요. 필수라고 제가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이번에는 제가 사료를 공부시킬 것이다 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최종 정리는요. 이제 나온 건 나올 것인데 이거는 테마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앞으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건 나올 것 3개년 기출 분석을 통한 어떤 그 강의였는데요. 요게 한국사 트렌드가 약간 바뀌다 보니 매칭이 안 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왜? 문제 유형이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아마 제가 나온 건 나올 것이라는 이름을 쓰고서라도 테마를 더 많이 집어넣는 형식으로 강의를 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민 중이에요. 이 파이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무료 특강에서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어요. 개념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선택한 친구들마다 좀 다른데 개념 복습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오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고엑스 노트란 말이에요. OX를 통해서 복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종합적인 기출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 무료 특강에 베푸는 문제풀이 특강이 있다. 배운 것을 푸는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돼요. 개념 듣고 강의 듣게 되면 개념 듣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신 분들은 요거 듣고 바로 뭐까지 베푸는 문풀 특강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요.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한국사에서 꼭 좋은 점수대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나머지는 이제 때때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대비 합격 커리큘럼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교재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5년 대비하기 위해서 또 개정을 했습니다. 제 브랜드죠. 한눈에 들어오는 필기노트. 왜 한눈에 들어오는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치사다, 발해사다, 혹은 통일신라다 한 페이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필기 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교재로 제가 단권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요. 또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아주 짤막한 30에서 35강 사이에 이것도 구성을 해 볼 것이다. 스피드 필기노트 특강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제 메인 교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교재를 보면 요 빈칸을 채우는 스토리 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고엑스가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스토리 노트 같은 경우는요,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 말을 풀어놨어요. 그러면서 핵심 파트에 네모를 채워놨습니다. 빵꾸를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개념을 다시 한번 스토리식으로 풀어 쓴 거예요. 개념을 풀어 쓴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로 암기하는데 아주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실제 이제 이 스토리 노트를 단권화 시켜서 공부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점수 받았어요. 예, 합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추하는 교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엑스가 있습니다. 이건 기출지문 고엑스인데 뭐랑 순서가 같다? 필기노트와 순서가 같다. 그래서 제가 개념을 필기노트로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 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노트와 결합해서 아주 좋은 어떤 회독 방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격 교재 소개까지 끝났고요. 이제 2025년을 대비하기 위한 합격 커리큘럼은 끝났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것이고 어떤 다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를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료들을 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적중률도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러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공무원 합격은요, 5과목이잖아요. 이 5과목이 최근에는 전부 높아져야 돼요. 점수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사에 엄청난 시간적인 비용을 쏟지 않도록 제가 적중률 높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쯤 하고요.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